이재명 대표가 어제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이채양명주. 네. 네. 아니 이거는 지민비조보다 입에 더 안 붙어. 아 그래요? 이채양명주. 난 술 이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예.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또 입에 그렇죠. 붙더라고요. 예. 예. 그 지민비조도 사실은 어려웠어요. 어려웠어. 예. 처음에 그 누구지? 저기 신장식 변호사가 신장식, 할 때 좀 너무 어렵다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 쓰더라고요. 이태원 참사, 최수근 상병 사건, 그다음에 양평도로 저 명품백, 그다음에 이제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을 묻는 그런 선거를 만들겠다. 이런 캠페인이 지금 시작됐다고 볼 수 네, 있을까요? 이제 그 전에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정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야당이 언제까지나 정권 심판론에 매몰되어서 선거 사실은 이렇게 이제 정당 지지율도 하락되고 선거가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야당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론, 정권 견제론 외에는 사실 할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안들 같은 경우는 정권 심판 견제론이라고 하는 선거 캠페인에 있는 소재들인 거죠. 네. 그 소재들로 지금 보면 5개를 정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 5개를 계속해서 환기시키면서 이번 선거 캠페인을 이제 야당이 공격하고 여당이 방어하게 하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 프레임이 확산되도록 하는 선거 캠페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정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뭐 윤희용 센터장님 굉장히 존경하고 그런데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은 상수예요. 제가 말하는 건 언제 야당은 그러면 정권 심판을 얘기 안 하는 선거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거는 이종섭은 사실 얻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 차고 이거를 사실 총선 이후에 보냈어도 됐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오만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묻어갈 수 있다라는 건데 저는 그것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천수답 같이 약간 그러니까 운에 기대는 선거다. 그래서 민주당의 제가 뭐 자주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민주당의 기득권이나 정치권의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놔서 비호감도 중도층이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비호감도를 좀 낮추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게 근데 아직 안 나왔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나온 보도들이 조금 있어서 이것도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10일 중성동 갑구 선거구 거주하는 508명 여론조사 했는데요. 전현희 후보가 42.9, 윤희숙 후보가 36.6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여론조사도 비슷한 보이는 조사가 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지역에서 어렵다고 했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들 또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서울의 접전지들 네.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럼 되게 보면은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고 있어요. 네. 그것은 이제 그 현직 지역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도 있고 야당의 후보가 이렇게 이제 딴 지역에서 온 경우들도 있죠. 네. 서울이 아닌 지역도 이제 수원도 있고 합니다만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네. 우리가 많이 얘기할 때 서울과 경기가 정당 지지율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이 예전에 이제 하나로서 동일한 흐름을 보였는데 경기도는 민주당이 월등하게 우위를 보이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대부분 이제 높게 나오는 흐름들이 최근에 잡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 지역구 선거는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당 지지율의 선호를 표출할 수 있잖아요. 전체를 질문을 받았을 때.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 어떤 이거는 정당을 뽑기보다는 인물을 뽑는 것이니까. 근데 그 지역에서 인물이 오랫동안 본인과 유대감을 가졌다, 친숙하다라고 하게 되면 어쨌든 유권자들은 그 후보를 이제 뽑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우세하더라도 그 인물이 후보가 그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결과들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분들도 그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수도권의 인물 경쟁력이 우리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네. 전체적으로 수도권 선거가 2016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국민의힘이 어려웠고 TK가 계속 잘 되면서 좋은 자원들은 TK나 아니면 강남 3구에만 몰리고 이쪽에는 계속 안 되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지방선거에 이쪽에 그나마 남아있던 자원들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당선돼가지고 다 들어가 버려가지고 너무 인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 사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공천을 보면은 이 장차관이나 관료들 많이 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관료들로 다 꽂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정치 진짜 고관여층이나 박문규가 누군지 알지, 박문 판매원인가 뭐 이렇게 생각 진짜로 네. 몰라 사람들이. 네.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서울에서나 인지도가 떨어져요.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초선 재선하면은 한 번이라도 지역에서는 이름을 들어보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그거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인지도도 낮고 인재풀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인 인물로 박민식 장관을 꼽아요. 박민식, 왜냐하면 박민식 장관이 처음에 분당에서 한다 그랬다가 영등포 갔다가 지금은 강서로 왔어요. 그러니까 강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돌고 돌고 돌아서 여기야? 이런 이제 그 국민의힘 유권자들도 이제 이런 비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물 경쟁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는 이 정도 수준에서 늘 치러졌던 것 같고 지금부터는 민주당의 인물 돌파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저 격전지 쭉 보여주셨는데요. 인천 계양을, 서울 마포을, 그다음에 광진, 부산, 수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는 조사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갤럽 조사죠? 네, 뉴스원이 네. 이제 한국갤럽에 의뢰해가지고 조사를 이제 쭉 5개 지역을 한 것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보이고 있잖아요. 이제 계양을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45%, 원희룡 전 장관이 41%, 4% 포인트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 네. 또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줄어들기는 한 상황인데 수치상은 이제 앞서 있는 상황인데 이 계양을이 사실 워낙 민주당한테는 텃밭 중에 텃밭이기 때문에 예. 사실 원희룡 장관이 41% 이렇게 이제 격차를 좁힌 것도 사실 대단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캠페인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민주당 후보가 앞선다라고 이제 단정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한편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여기 그 전체 선거를 이제 관리하면서 다른 지역들을 적극적으로 방문하는 것들을 하기보다는 네. 계양을에 좀 본인 선거에 집중을 좀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보시는 시각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어쨌든 이제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나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정 부분 격차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이 마포을이죠. 정청래 민주당 후보가 49%, 네. 함은경 국민의힘 후보가 33% 격차가 뭐 매우 큰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조사를 이렇게 해보면은 어떤 지역은 초선을 한번 했어요, 4년. 그런데도 지역에서 인지도가 절반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이 대중들이 그 사람을 꼭 알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 선거할 땐 좀 아는 것처럼 느껴졌다가 그러는 경우가 그런 많은데 경우는 정당 보고 투표를 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기류가 높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코로나 국면이고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기류가 워낙 좋았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막 한 달 만에 누구를 갖다 놔도 그 기류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하게 사실 담을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단기간에 한 달 남겨놓고 막 후보들을 배치하잖아요. 근데 쫓아가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새로운 인물들을 갖다 놓는다. 그러면 대중과 친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네네.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정당의 기류도 다 흡수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보면은 마포울 같은 경우에 함은경 후보가 33%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네. 사실 양당의 정당 지지를 했을 때는 그것에 못 미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물론 이게 홍대와 이제 이런 지역이에요. 상암 지역인데 지금 상암에 이제 서울 소각장 네. 추가 문제가 지금 쟁점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안 때문에 이제 여당에 대해서 불만들이 이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정청래 후보가 의원이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고요. 여기 단 한 가지 이제 변수는 뭐냐 하면 혹시나 이 격차가 줄어든다고 했을 때는 서울 지역에서 정의당 지금 녹색 정의당의 세가 가장 센 곳이 이제 마포예요. 네. 예. 그리고 지난번에 마포 지역에 오현주 후보인가 그 네. 거의 9% 득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장혜영 의원이 장영. 나오는데 네. 어느 정도 이제 득표를 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이 정청래 함은경 두 사람의 격차가 좀 줄어드느냐 여부 이것이 네, 이제 네, 네.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네. 보겠고, 그다음에 이제 광진 지역인데 고민정 의원이 44%, 오신환 전 서울시 부시장이 37%인데 네. 이 지역은 아까 우리
김준일 수석께서 얘기를 하신 2008년 총선 있잖아요. 네, 네. 그때 민주당이 서울에서 7석 얻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도 광진을은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갔던 곳이에요. 강남 빼고 예. 당시에 추미애 전 장관이었죠. 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 사이가 좀 있는 곳이긴 하죠. 한강 벨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측됐던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측됐던 지역들이 꼭 그렇지만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것 같고요.